네, 내일이 4월 3일 71주년을 맞는 제주 4.3 추념일입니다.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양민 학살이 있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 또 피해자들의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제주 4.3에 대해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원 지사께서 직접 제주 4.3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또 피해 규모는 얼마였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8.15 일제 광복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 있었잖아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단독 정부 수립 50 총선거를 반대하는 당시에는 이 남노당, 남조선 노동당이 주도한 그 봉기가 4월 3일에 일어났고요. 예. 이것을 그 후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남노당 그 봉기 그 세력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주도민들 민간인들이 이 공권력에 의해서 학살된 정말 우리 현대사의 최대의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네. 48년부터 54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당시에 2003년 우리 정부가 진상조사 보고를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네. 공식적으로 집계된 희생자만 14,000여 명. 그중에 정부 진압군에 의한 희생자는 1,955명. 그리고 무장대, 그러니까 이제 남노당 측 무장대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1,764명. 이렇게 해서 현재 집계된 것만 14,000명이 넘고요. 예. 아직 정확하게 신고가 안 되고 조사가 덜 된 인원까지 합치면 25,000에서 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주도에서만 3만여 명의 국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된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참 아픈 과거인데 지금 제주 4.3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제주 4.3 사건 특별법은 1999년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당시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기초해서 우리 진상조사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우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4.3 위원회도 있고요. 그래서 희생자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4.3 평화공원의 어떤 건립이라든지 4.3에 대한 여러 가지 명예회복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4.3 특별법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대표적으로 당시에 군사재판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사형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군사재판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현재의 우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사재판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우리 입법적인 법에 의한 선언이라든지 이번에 법원에서 당시의 재판에 대한 무효 결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 당사자들이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서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명예회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당시에 학살됐던 사람들은 지금 국가의 보상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인당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미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희생자 전체에 대해서는 이걸 일일이 재판하고 증거조사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복잡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특별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그런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내용 등등이 그동안에 우리 4.3 유족들의 오래된 그 어떤 여한을 담아서 네. 지금 국회에 계류돼 가지고 지금 심의 어제도 조금 했고요. 예. 쉽지는 않은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우선 이게 재정 문제도 있을 거고요. 예. 배보상의 경우에는 또 이걸 보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창 양민 학살이라든지 뭐 여순 반란 사건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현대사의 또 다른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진상조사나 배보상이 전혀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서로 연관되고 균형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좀 제대로 다 좀 사회적인 합의 내지는 국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게 현대사의 줄기줄기 얽힌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문제 자체가 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네. 이 4.3이 사실은 우리 6.25를 빼고는 가장 희생이 컸던 우리 현대사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뭐 5살짜리 아니면 정말 아무런 이 무고한 이런 민간인들이 학살된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선도적인 그런 모범 사례로 우리 이미 대통령께서 사과는 했습니다마는 그 사과에 따른 명예회복과 배보상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조치가 필요하다. 네, 그런 뜻입니다. 네. 올해 1월 17일이었습니다. 4.3 관련 18명의 생존 수영인들의 재판이 무효화되고 범죄 기록이 삭제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건 어떤 싸움 끝에 얻은 결실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당시에 사실 전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 희생 당하는 입장에서는 40년 넘게 4.3에 대한 이야기도 꺼내지도 못했고 그 희생당한 것은 죄인의 딱지, 어떤 이 반역 내지는 공산당이라는 이 폭도라는 그런 죄인의 딱지가 붙어서 아무런 진상조사라든지 명예에 대한 진행이 못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군사재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론만 징역 얼마 당신은 반란죄로 뭐다 이런 식으로 기록에만 문서상으로 남아가지고 이게 연좌제로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공무원 취직도 못하고 어떤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도 제한이 있었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재판 기록도 제대로 없었고 민주적인 재판 절차를 민간인에 대해서 지키지 않은 네. 그런 원천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이 내란이라든가 이런 범죄 기록 자체가 무효다. 이런 그 판단을 우리 사법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려준 거죠. 네. 사법부의 공식적인 그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 4.3은 해방 이후 남한 내부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이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굴레를 좀 벗어던지고 제대로 된 법 통과나 진상조사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그런 보십니까?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4.3이라는 게 우리 현대사에서의 아주 변화무쌍하고 이념 대립과 어떤 국가의 그 권력 수립을 둘러싸고 서로 총칼을 들고 죽창을 들고 대결했던 이게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성격이 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4.3이라는 그 자체는 그 50 단독 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파출소 습격으로부터 시작된 공산 폭동의 면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것을 진압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걸 진압하고 그다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중산간에 있는 마을들을 전부 이 격리시키고 토벌하는 과정에서 마을 전체를 아예 몰살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아직
3살,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까지 다 몰아넣고 학살을 하거나 이런 민간인 학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간인 학살은 전쟁 중에도 금지되는 인류적 범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권력에 대한 이 학살이라는 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이런 것들의 재발을 방지하고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당시에 그 공산 폭동을 주동했던 남로당 주동자들이라든가 네. 당시에 방화나 살인 또는 그 무장 공격에 앞장섰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4.3의 희생자에서 배제하도록 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6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4.3을 우리가 명예회복하고 보상하고 국가가 추념한다라는 게 당시에 어떤 남로당 무장 폭동을 일으켰던 거기를 정당화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념을 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라 네.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남로당에 의한 폭동은 어차피 그것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진압은 정당한 면이 당연히 있었겠지만 네. 이게 몇 년간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히려 국가가 먼저 사과하고 이 원한을 풀고 이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주는 것이 성숙한 민주국가의 자세다라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보니까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이 동백꽃 달기 내지는 이 챌린지에 참여를 했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야 그러면 공산 폭동을 진압하지 말라는 말이냐 이렇게 그 댓글들을 다시는 단 분들도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산 폭동을 정당화하는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제주도민의 뜻이 그런 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4.3 희생자 추념일 내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행사들 진행되는지 소개해 주시고 또 이 제주의 이 추념일이 전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내일 국무총리 참석한 가운데 4.3 평화공원에서 국가 추념일로 기념식이 열리게 됩니다. 10시에 사이렌이 울리고요. 우리 도민들께서 모두 묵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일 또 제주도 우리 공기관은 지방 공휴일로 4.3에 집중해서 참여하고 우리 4.3 유족들과 함께 4.3 정신을 기리게 됩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4.3 문화제도 열리게 되니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4.3의 정신은 그겁니다. 우리 참 어둡고 아팠던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끌어내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은 앞으로는 정말 우리 인간 하나하나의 인격의 존엄성, 인권의 중요성 이것을 우리가 받드는 그런 인권 국가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과거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념이 다르고 정치적인 서로 진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고 이 투쟁이 결국은 목숨을 서로 빼앗는 무장대는 경찰 가족들을 죽이고 또 군경은 그 무장대와 그 가족들을 또 무참하게 서로 죽이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지 않고 앞으로 남북 통일 또 우리 전 인류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 유태인 그 아우슈비츠의 학살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네.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학살 그 자체보다도 인류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그러한 학살과 서로의 증오로 빠져드는 게 더 무서운 거다라는 우리 2차 대전의 교훈과 통하는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인권의 존엄성 그리고 서로 정치와 어떤 이 국가적인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민간인 학살로까지는 연결되지 않게끔 우리가 최대한 평화와 화해의 정신을 우리가 살려내는 그러한 노력을 약속하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지사와 인터뷰하는 도중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댓글을 달고 계시는데요. 제주 4.3의 정신에 대한 것들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계시고
근데 또 몇 가지 지금 확인을 해달라는 지금 질문들이 많이 와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민호님, 원희룡 지사님, 제주도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은 자연에 있다고 봅니다. 비자림도로 공사 중지하시고 원상복구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4784님, 영리병원 도입 문제로 제주도민들의 갈등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부분 완전히 매듭 지어주세요. 이응비읍 이응님, 영리병원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이 오고 있고, 8997님은 제주 이 공항 건설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질문이 계속 오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이 영리병원은 현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는 그 국내의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들을 워낙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외국인에 한정해서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그 개원 시한인 3개월 내에 병원이 사업자가 개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계 우리 법규나 아니면 원래 그 병원의 취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살펴서 그에 맞게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상당히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공항 건설에 대한 의지는 변화가 없으시는 건지요? 지금도 제주공항은 비행기표를 구할 수가 없고요. 대합실 자체도 아주 이 안전 문제가 걱정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주공항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25년부터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고요. 근데 현재 성산으로 입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환경 훼손의 영향은 없을지 그리고 또 최근 관광객이 또 너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뭐 하수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그 사회 기반 시설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혹시 이런 제주의 용량을 초과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정말 제주도를 아껴주시는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반대 측의 의견은 현재 국토부랑 그 반대위원회와 국토부 간에 사실은 검토위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의 목소리, 염려의 목소리는 충분히 저희가 반영할 건 반영하겠고요. 앞으로 이게 환경 훼손이나 이 용량을 넘어선 과잉 관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에 따른 보완 대책들을 함께 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4.3 추념일 71주년 기념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